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. 바로 매지컬 서비터인데요. 들어보셨을까요? 네. 특정 목적을 위해 우리가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뭐랄까 정신적인 조력자 그런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그냥 희망사항이나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과는 좀 달라요. 여러분의 그 뚜렷한 의지에 따라서 현실에 영향을 미치도록 프로그래밍된 일종의 정신적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. 정신적 도구요? 흥미로운데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 서비터가 대체 뭔지,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만들고 또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실용적인 방법들을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부터 좀 짚어볼까요?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떠다니는 게 아니다. 우리가 의지를 담아서 조작하고 심지어 형태를 부여할 수 있는 에너지다. 이런 게 기본 전제인 것 같아요. 정확해요. 서비터는 바로 이 생각 에너지, 이걸 의도적으로 딱 빚어가지고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거죠. 의도적으로 빚는다. 네.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요. 우리의 그 의식적인 마음 있잖아요. 거기는 뭘 만들겠다 하는 방향만 딱 제시하고요. 실제 창조 작업은 우리 내부의 더 깊은 곳, 흔히 무의식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내면의 자아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설계는 내가 하지만 시공은 다른 팀이 하는 느낌? 그렇죠. 비유하자면 건축가가 설계도를 딱 주면 보이지 않는 아주 유능한 기술자 팀이 실제로 건물을 뚝딱 짓는 것과 비슷해요.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팀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바로 여러분의 강력한 믿음,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입니다. 믿음과 집중력, 중요하군요. 자, 그럼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?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핵심적인 단계들이 있겠죠. 네, 여러 접근법이 있지만 공통적인 핵심 단계는 있어요. 첫 번째는 역시 구상과 디자인 단계입니다. 청사진을 그리는 거죠. 청사진이요? 네, 모든 창조의 시작이죠. 먼저 내가 이 서비터로 뭘 하고 싶은가 하는 명확한 의도를 설정해야 해요. 예를 들면 잃어버린 내 열쇠 찾는 걸 도와줄 서비터라든지 아니면 창의적인 글쓰기 아이디어를 샘솟게 할 서비터처럼은 아주 구체적으로요. 구체적인 목적. 그렇죠. 그 다음엔 그 목적에 가장 잘 어울리는 형태, 또 어떤 능력을 가질지, 그리고 그 서비터만 알 수 있는 비밀 이름, 마지막으로 상징 같은 것들을 디자인하는 겁니다. 형태, 능력, 이름, 상징. 네, 이때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말을 생각하면 좀 도움이 돼요. 예를 들어 보호 목적이면 뭔가 단단한 방패 이미지를 쓸 수도 있고 영감을 주는 거라면 반짝이는 빛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겠죠. 아까 말씀하신 그 상징이라는 게 혹시 식일이라고 하는 의도를 압축해서 만든 독특한 문양 같은 건가요? 맞아요. 바로 그거예요. 그렇게 자신의 의도를 딱 응축시킨 독특한 상징, 그러니까 시계를 만들어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 돌이나 작은 조각상 같은 물리적인 물체 있잖아요. 네, 그런 걸 서비터의 닷, 그러니까 앵커로 삼기도 해요. 서비터의 존재를 현실에 좀 더 단단히 고정시키고 우리가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필수는 아니지만 꽤 유용할 수 있어요. 물리적인 닷이라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디자인이 끝났어요. 이제 생명을 불어넣어야 할 텐데 이게 두 번째 단계 생명 부여와 충전이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? 그냥 뿅 살아나라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건가요? 하하, 그러면 참 좋겠지만요. 핵심은 이게 정말로 존재한다는 아주 강렬한 믿음하고 거기에 집중된 에너지를 불어넣는 거예요. 믿음과 에너지. 네. 어떤 방식은 정말 강한 의지랑 감정을 막 집중시켜서 에너지를 주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요. 또 다른 방식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어떤 의식, 리추얼을 통해서 생명력을 부여하기도 해요. 중요한 건 방법 그 자체보다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서비터가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오감을 다 동원해서 아주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그 과정이에요. 생생하게 경험하는 과정.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서비터가 생명력을 얻었어요. 그럼 이제 그냥 놔두면 자기가 알아서 척척 일을 해주나요? 아니면 뭔가 더 해야 할 게 있나요? 여기서 세 번째 단계, 명령과 통제가 아주 중요해집니다. 이게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해요. 명령과 통제. 네. 서비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 창조자의 의지를 수행하는 도구이지 동등한 파트너나 친구가 아니에요.
이 관계 설정을 아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. 주인과 하인 같은 관계군요. 그렇죠. 처음에는 좀 간단하고 명확한 명령부터 시작해서 훈련시키는 게 좋아요. 예를 들면 내 주변에 긍정적인 기운을 모아줘 같이요. 그리고 만약에 서비터가 내 의도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. 그건 서비터가 반항한다기보다는 창조자인 여러분 자신의 집중률이 좀 흐트러졌거나 아니면 의도가 좀 불분명하다는 신호의 가능성이 커요. 서비터는 종종 우리 창조자의 내면 상태를 비추는 거울 같을 때가 있거든요. 거울이라 내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군요. 네, 그럴 수 있죠. 그렇군요. 관계 설정과 유지가 중요하네요.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? 임무가 다 끝이 나거나 더 이상 필요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? 그냥 잊어버리면 되나요? 바로 그게 네 번째 단계, 유지와 소멸입니다. 서비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관심과 에너지를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. 관심을 먹고 산다? 네. 그래서 때로는 칭찬을 해주거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잘 유지될 수 있어요. 하지만 임무가 완료되었거나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책임감 있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마무리가 중요하다. 네. 그냥 방치해서 에너지가 흩어지게 두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해체해서 그 에너지를 다시 나에게 흡수하거나 아니면 창조 과정을 거꾸로 진행해서 소멸시키는 방법들이 있어요. 어떤 방식은 미리 치명적 결함 같은 걸 설계해 두었다가 작동시키기도 하고요. 시작만큼이나 끝맺음도 중요하다는 거죠. 와, 들어보니까 이 서비터 창조라는 게 단순히 뭔가 신기한 걸 만들어내는 기술적인 과정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. 뭐랄까, 내 생각과 의지, 그리고 내면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을처럼 느껴지네요. 네, 맞습니다. 명확하게 의도를 세우고 깊이 집중하고 또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또 정신력을 단련하는 일종의 수련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. 자, 오늘은 매지컬 서비터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과 그 창조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. 생각을 구체적인 도구로 만들어서 어떤 목적을 위해 활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질문이요? 네. 만약 여러분이 서비터를 만든다면 그 존재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 바깥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일까요? 아니면 여러분 정신에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확장 혹은 여러분 자신을 비추는 또 다른 거울일까요? 어쩌면 이 창조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거라고 봅니다.